왜 명절만 되면 내 집이 작은 식당처럼 변하는 걸까요? 부엌 한가운데 서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갈비찜 끓이고 전을 부치고 나물까지 손수 묻혀내지만 정작 식탁에 앉으면 고단함에 젓가락이 잘 안 들리죠. 그런데도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어머니 좀 앉아 계세요. 라는 말조차 하지 않을 때 서러움은 곱절로 밀려옵니다. 한쪽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오고 방 안에서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핑계, 직장 핑계, 바쁘다는 말은 많지만 부엌에 들어와 기름 냄새를 맡아주는 이는 손에 꼽습니다. 명절 밥상 위에 오른 음식은 정성이지만 그 정성은 왜 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까요? 혹시 청취자님도 비슷한 순간을 겪으셨나요? 분명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는 순간.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러운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절은 원래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고향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올해도 내가 혼자 다 준비해야 하나? 혹시 또 서운한 소리 듣지 않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시작된 명절이 정작 우리 몸을 망치고 마음까지 지치게 합니다. 더 힘든 건요, 내가 해온 정성이 당연한 일로 여겨질 때입니다. 음식을 내놓으면 고맙다는 말보다 이것 없어요? 가 먼저 돌아오고 도와달라 하면 좀 이따 가요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 그 순간 우리가 쌓아온 수십 년의 정성은 인정받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은지호가 오늘 그 마음을 함께 짊어지고 해답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한숨이 늘어난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자 68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영자 씨는 젊을 때부터 음식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웃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왔고 시장에 나가면 사장님 손맛이 최고라는 말을 들었지요. 그런데 정작 가족 앞에서는 그 손맛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설에도 영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갈비를 고이고 전을 부치며 부엌에서만 꼬박 8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고 아들은 엄마, 조금만 참아. 애 보느라 힘들어라며 아내 편만 들었죠. 그 사이 냉장고에 따로 담아둔 전과 나물, 손주 챙겨주려고 준비한 떡국 고기도 소리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져가도 괜찮겠지라는 말. 하지만 영자 씨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어머니의 수고쯤은 당연하죠. 청취자님,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눔은 기쁨인데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씁쓸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씁쓸함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서러움으로 끝나는 이 명절 도대체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그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니가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성은 당연히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에는 언제나 조건과 순서, 그리고 존중이 따라야 하지요. 문제의 본질은 음식의 양이 아닙니다. 경계가 사라진 관계에 있습니다. 도움 없이 가져가기만 하는 손길은 어느새 사랑을 갉아먹습니다. 이번까지만 하고 넘어간 순간이 쌓이면 결국 마음에 빚이 되고 그 빚은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한 가지.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울타리라는 점입니다. 울타리가 있기에 마당이 지켜지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가 있어야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정성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이 짧은 선언이 우리의 허리와 마음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경계를 세우며
새로운 명절을 만들어 간 분이 계십니다. 이번엔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광주에 사는 이복자 66 어르신은 남편을 여인 뒤 세 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 학비를 대고 명절만 되면 친척들까지 불러 모아 음식을 차리며 내 집은 늘 열린 집이라 자부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자주 삐끗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만 다가오면 엄마 음식 없으면 명절 같지가 않아라는 말에 다시 부엌에 서곤 했습니다. 지난해 설날 복자 씨는 큰 상을 차리느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오후 늦게 도착해 앉자마자 TV부터 켰고 며느리는 요즘 다 배달로 해결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둘째 딸 부부는 과일을 손질하고 설거지를 거들며 분위기를 맞췄지만 큰며느리의 눈빛은 곱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복자 씨가 애써 만든 잡채와 갈비찜이 남아 있었는데 큰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정도는 아예 저희 몫으로 남겨두시면 어때요? 어머니가 늘 하시잖아요. 그러자 큰아들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 애들 먹을 것도 좀 챙겨주시고. 동생네는 아직 둘만 사니까 덜 필요하잖아요. 그 말은 복자 씨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엄마 음식은 원래 우리 몫이라는 태도가 당연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딸 사위가 난처한 듯 웃으며 형님, 그건 좀 하고 말했지만 큰며느리는 왜요? 가족끼린데 뭐 어때요? 라며 태연했습니다. 그날 밤 복자 씨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복자 씨는 결심한 듯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위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집 명절 약속. 준비 식사 정리.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나눠 맡는다. 음식은 돈만큼 나눠 가져간다. 며느리 사이 포함 성인 누구도 구경꾼이 될 수 없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너무 딱딱하게 하시네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나요? 했지만 복자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한계야.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건 선물이지만 당연히 요구받는 건 고통일 뿐이야. 작은 딸 부부가 먼저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정리 담당할게요. 막내 아들은 제가 전 부치기 맡겠습니다. 라며 팔을 걷었습니다. 눈치 보던 큰아들도 더는 버틸 수 없었는지 그럼 내가 설거지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지만 결국 아이 돌보기를 맡았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 씨의 집 명절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이 뒤집었고 잡채는 둘째 딸이 간을 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엔 설거지통 앞에서 어색했지만 몇 번 물그릇을 갈다 보니 묘하게 뿌듯해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장에서 직접 산 한과와 송편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디저트 담당할게요. 맛은 부족해도 정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순간 복자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변하지 않지만 원칙과 경계가 세워지면 조금씩 변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가 가족의 풍경을 바꿔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혹시 당신도 매년 명절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진 않으셨나요? 이번까지만 하자. 다음엔 좀 달라지겠지. 하지만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풍경에 내 몫에 서운함만 더해지진 않으셨나요? 생각해보면 문제는 음식의 양도 집안의 크기도 아닙니다. 누가 마음을 함께 나누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마운 눈빛 하나, 설거지 그릇 몇 개, 상 차리며 건네는 짧은 농담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가족이니까 내가 다 해야지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로
부모니까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받기만 한 적은 없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올해 명절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의 얼굴, 부엌에서 고생하던 당신의 모습, 그리고 마음속에 남았던 말 못한 서운함까지. 그 장면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올해는 나 자신에게 어떤 작은 선을 그어야 할까요? 생각만으로는 풍경이 바뀌지 않지요.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서 새로운 명절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 역할표를 미리 만들기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준비 식사 정리 3칸으로 나누고 가족들 이름을 직접 적게 하세요. 부엌에 붙여두면 말다툼 대신 표가 대화해 줍니다. 두 번째, 음식 나눔의 원칙 세우기입니다. 돈 만큼 먼저 가져가고 남은 건 공평하게 나누자. 이 한 문장만 정해두면 누구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포장할 땐 이름 라벨을 붙여두면 더 깔끔합니다. 세 번째, 내 한계 알리기입니다. 올해는 제가 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는 못 붙여요.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야 다른 가족도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채웁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명절 풍경은 확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매번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명절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작은 행동의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성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건네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물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명절은 따뜻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마음을 누르고 계신가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해오신 그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지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보호받아야 합니다. 올해 명절에는 한 걸음 물러나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나눠서 해요. 짧은 한마디가 내 허리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가족이란 완벽해야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고쳐가며 지켜가는 관계니까요. 청취자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올해 명절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시길 제가 여기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